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장 다항식, 커브 피팅, 보관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다음 세 가지를 배우는데 다항식이고요. 주로 이제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항식을 처리하고 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그 다항식을 이용한 어떤 그 함수를 처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커브 피팅, 이 다항식을 배우면 이제 커브 피팅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얻었을 때 그 데이터와 가장 알맞은 피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항식을 활용해서 커브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어떤 데이터를 모델링 해주는 그런 함수를 구하는데 방법이 이제 커브 피팅이 되고요. 대화식 커브 피팅이나 이제 보관법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제 피팅 인터페이스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보관법이 있는데, 보관법은 데이터 점들 사이에 어떤 값들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도 그래서 커브 피팅이 어떤 건지, 또 보관법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주로 지금 매트랩에서 활용 그 용법이나 이제 사용법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직접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고 또 학습하면서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나버리면 손에 익지 않으면 전혀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만 해서는 이게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 예제를 이렇게 찾아서 그 해보면서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저희 교재에 있는 학습 주제를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광 관련된 또 우리 학과에 관련된 여러 예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항식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x의 n승, 이것이 하나의 항인데 여러 개의 항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항식이죠. 그리고 여기에 a 앞에 있는 an, a-1 이것은 계수라고 부르고요. 계수. 그래서 코에피션트, 영어로는 코에피션트, 계수.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n은 지수입니다. 지수. 그리고 x는 우리가 어떤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어떤 함수는 이런 다항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모든 함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함수는 다항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이게 몇 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항식을 조합을 하면 이 fx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함수를 그리게 된다. 이게 이제 다항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매트랩에서는 그러면 이 다항식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표현을 하지 않고요. 어차피 x의 n승, x의 마이너스 1승, x 해가지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각각 그 앞에 있는 계수만, 각 항의 계수들의 배열로만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다항식은 p는 an, an-1, an, a0 이렇게 벡터로 표시를 합니다. 계수의 벡터로 표시하면 이것이 다항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fx는 5x의 5승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7x다. 그러면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5x의 5승 플러스 0, 계수 0 곱하기 x의 4승 플러스 0 곱하기 x의 3승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개수만 가져오면 5, 0, 0, 6, 마이너스 7,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fx의 그 다항식을 매트랩으로 표시를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gx다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150이라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 있는데 x에 1승이 없죠. 그러면 이것은 0이니까 6, 0,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고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은 개수인 2 마이너스 4, 10 이렇게 되고 8x 플러스 5는 8, 5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항식, 매트랩에서 다항식을 표현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건 이제 우리가 벡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 이게가 이제 다항식이라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들은 다 정해진 값들이겠죠. 그럼 x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출력되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 다항식에 x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했을 때 그 값을 어떻게 소출하느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어떤 점 x에서의 다항식 값을 계산할 때 폴리밸류를 사용해서 함수를 이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구합니다. 폴리밸류 다음에 앞에서 다항식에서 만들었던 벡터를 입력을 하고요. 콤마 그 다음에 이 다항식에서 x의 수 어떤 수를 입력할 것이 그 값을 x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서 출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벡터나 행렬일 경우 다항식 결과는 벡터나 행렬이 된다. 그래서 x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값을 넣어도 되고 벡터나 행렬을 넣어도 계산이 됩니다. 출력이 각각 벡터나 행렬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겁니다. 근을 그것은 함수 루츠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근을 구합니다. 근을 구한다는 것은 자 여기 fx가 0일 때 이것이 fx가 0이 되는 x값을 근이라 그러죠. 그래서 fx가 0이 될 때 x값을 찾는 것이 근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루트다. 그래서 r 해가지고 루츠라고 하는 명령어에다가 함수에다가 p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다항식 표현식을 넣어주면 r은 다항식 근을 갖는 열 벡터를 출력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 개면 하나만 출력하고요. 2개 이상이면 열 벡터 형태로 출력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다항식에서 f9 값을 출력하십시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5에서 6.7 사이 x가 6.7 사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그 값을 9라고 하는 f9를 계산할 때 이 다항식은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5승, 4승, 3승, 2승, 1승 그 다음에 0승, x의 0승이죠. 이 상수값은 x의 0승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항식을 앞에 개수를 12.1, 40.5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015, 35.88 이렇게 하면 다항식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폴리밸류 p 그 다음에 그 값 x 값인 9를 넣어주면 값이 뭐가 틀렸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가 지금 x가 빠졌네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71.95가 빠졌습니다. 다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7.2611 익스포넨셜에 7.2611 곱하기 10의 3승이죠. 10의 3승. 자, 이렇게 그 값을
이 폴리노미얼의 x 값을 x를 9를 넣었을 때 출력되는 값 f9를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와 6.7을 넣었을 때 6.7까지의 이 y 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 마이너스 1.5와 6.7 사이에 이 fx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벡터를 넣어줍니다. 그죠? 아까 9를 넣었는데 그러지 않고 1.5에서 0.1 간격으로 6.7까지 x 벡터를 만들고요. y는 y 이제 폴리밸류 px 하면 벡터가 y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83개의 데이터를 가진 원소를 가진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걸 플롯 해가지고 x, y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5에서 6.7까지의 그래프를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0인 경우 우리가 그리드를 보면 그래서 그리드 온해서 보면 0인 경우에 근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x 범위 내에서 5개의 근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5개의 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p를 만들었으니까 루트 p 그렇게 하면 자 6.5, 4, 2.3, 마이너스 1.2, 5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2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0.5 그리고 여기가 2.3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6.5 이렇게 되죠. 그래서 5개의 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다항식이라도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항식의 해를 검산하기 위해서 다항식의 해로부터 다항식의 개수 벡터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폴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를 가지고 뭘 구하냐면 그 다항식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삽입에 자, 이렇게 있죠. x 마이너스 x1 해를 이제 x1, x2, x3가 해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x2, x 마이너스 x3, x 마이너스 x4 이런 만약에 4개 x1, x2, x3 여기가 5개다. 5개 했으니까 x 마이너스 x5까지 해서 만약에 x1이 해면 이것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제로가 됐을 때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x1, x2, x3, x4, x5를 넣어서 이것을 풀어주면 이걸 풀어주면 그 다항식이 만들어지겠죠. 다항식이 그래서 이 해로부터 이런 식으로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다항식의 개수값을 출력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다 그리고 4다 2.3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1.2다 0.5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해를 갖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해를 갖는 폴리노미얼 피팅을 다항식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을 먼저 하고
그러면 P는 폴리 R 하면 그 당시 계수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 거죠. 역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 루트, 당식에서 루트를 계산한 거, 당식으로부터 루트에서 해를 구하는 거, 또 이미 어떤 해에서부터 폴리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당식을 구하는 거, 당식의 계수의 벡터로 구해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은 간단하게 10, 그러니까 4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8의 루트는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갖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당식의 사칙 연산, 덧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뭐 이런 거죠. 사칙 연산은. 그래서 덧셈은 당식의 계수 벡터를 더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계수 벡터의 길이가 다르면 짧은 벡터 앞에 0을 추가하는 제로 패딩을 해줘서 계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곱셈, 덧셈,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당시의 곱셈은 컨볼루션이라고 특별하게 불러요. 컨볼루션. 그래서 내장함수가 컨볼루션의 약자인 CONV입니다. CONV. 내장함수고요. 이걸로 이제 두 당식의 차수가 같을 필요 없이 이 컨볼루션 함수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는 컨볼루션 A, B, A, B가 당식이죠. 그래서 두 당식을 A, B 하면 두 개가 곱해져서 곱한 것에 대해서 얻어진 당식의 계수 벡터가 C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두 당식이 있다. F1, F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당식 두 개를 만들어서 덧셈과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1은 계수가 3, 15, 0, 마이너스 10. 항상 여러분 이거 하실 때 3x 6승, 5승, 4승이 없으니까 0. 이게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3승, 2승이 없죠. 그러면 2승이 없죠. 맞았네요. 맞았어. 3승, 2승이 없는데. 틀렸습니다. 그죠? 10 마이너스, 잠깐만요. 15. 이게 아예 틀렸네요. 자, 3, 15, 0. 그죠? 그럼 여기가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 여기가 0이죠. 0.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40이고, 여기는 3. 3승, 2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죠. 답도 틀릴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은, 마이너스 3, 0, 15,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고, P2는 3,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자, 이게 P2. 그러면 P는 P1 더하기. 자, 이제 P2 하면, 자, 이렇게 P2로 하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0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앞에가 다 0인 것이 P2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0, 0, 0, 0, P2.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앞에 개수가 0으로 이렇게 놓는 것을 아까 제로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앞부분에 0을 추가한다 그래서 제로 패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0을 추가해서 P2가 P를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각 개수를 맞춰서 각 개수별로 더해주게 되는 거죠. 각 개수별로 더해줘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곱해 볼게요. 곱하는 것은 컨볼루션 해가지고 아까 했던 제로 패딩을 하지 않고 그냥 P1, P2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9, 45, 마이너스 6,
57. 틀렸죠, 그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부터 수정을 해볼게요. 0, 0, 0. 그죠? 0. 이것도 0. 0. 얘도 0. 얘는 13. 얘는 45. 그러고요. 여기 9, 45. 여기는 6. 여기가 17이 아니라 57. 자, 여기가 99가 아니라 90. 여기가 51이 아니라 51. 여기는 102. 여기는 마이너스 30. 10. 그 다음에 240 이렇게 되죠. 240. 9, 45, 6. 여기가 이게 안 바뀌네. 어쩔 수 없네요. 이건 어쩔 수 없고. 자, 이렇게 덧셈과 다항식의 사칙 연산이 계산이 되고요.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은 디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컨볼루션의 반대인 디컨볼루션이라고 그러고 내장 함수는 DECONV 이렇게 하고요. 나눗셈이니까 목과 나머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 그래서 Q는 나눈 몫의 개수고요. 개수 벡터. 그리고 R은 나머지의 개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 다항식의 개수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U 그 디컨볼루션하고 U, V는 U는 분자고요. V는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를 들면 U 나누기 V 이렇게 한 거죠. U 나누기 V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예제 다음 함수를 나눠봐라.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다항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개수를 생각해서 2, 9, 7,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나 만들고 V는 3, 1, 3이죠. 3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A와 B 자, 목과 나머지 디컨볼루션 U, V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어떻게 2, 3, 마이너스 2, 0, 0, 0이니까 이 뒤에 0, 0, 0이니까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에 있는 이 다항식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눠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보면은 다음 거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x 6승 마이너스 13 x 5승 플러스 75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0을 x 제곱 마이너스 5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만듭니다. 2 마이너스 13 0 75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게 4 네, 4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x니까 없고 여기는 플러스 60인데 여기는 60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60 자, 여기는 x제곱 0 마이너스 5 이렇게 이건 맞네요. 자, 그래서 70 마이너스 2 0 60 그리고 z는 0 1 0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하고 GH는 목과 나머지 디컨볼루션 W Z 하면 네 이렇게 하고 여기가 40 여기가 48이 되고요. 여기는 0000 5 200이죠. 여기 300이죠. 3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몫이니까 몫에 해당하는 것은 분모가 없이 이렇게
2x 4승 마이너스 13x 3승 플러스 10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52 48 48 이게 틀렸습니다. 플러스 이게 이제 위가 h는 몫이죠. 몫이니까 위에 이 분모 중에 이 밑에는 어차피 나누어진 것은 여기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는 분모에 놓고요. 몫은 위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50x 플러스 200이 아니라 300. 이게 300이 정확한 값이니까 300의 몫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곱셈, 나눗셈까지 했고요. 내장함수 중에 폴리 DE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미분, 다항식의 미분을 뜻해요. 미분은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분할 때 폴리는 다항식을 뜻하고 DER은 데리버티브의 그 미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폴리 DER을 가지고 미분을 해줍니다.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을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다항식의 곱의 미분 또는 두 다항식의 나눗셈의 몫의 미분 등을 계산할 수 있다. 폴리 DER P 하면 다항식을 미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폴리 DER A, B는 두 다항식의 곱을 미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다가 여기는 이제 곱을 할 때는 똑같이 폴리 DER을 하는데 앞에다가 K라고 하는 그 변수를 하나만 이렇게 놓게 되면 K는 다항식 미분된 개수 벡터를 돌려주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 이것은 나눗셈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어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n, d 이렇게 표현해주면 u와 u를 v로 나누어서 이것을 미분해줘라. 두 다항식을 나눗셈의 몫을 미분해주는 것이 된다. 나머지는 아니고요. 몫만 미분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인자가 하나면 두 다항식의 곱을 미분하고 출력인자가 둘이면 나눗셈을 미분한다. 이런 뜻이죠. 자, 내장함수를 사용하는 것 두 개의 fx와 f1x와 f2x를 우리 폴리 데리버티브를 가지고 함수를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먼저 f1은 3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고요. f2는 1 0 5 이렇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3x 2x 마이너스 2 4 맞고요. 1 0 5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K는 폴리 데리브 F1을 미분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미분하면 2승이 앞으로 가서 6x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D는 이제 fx랑 f2를 곱해서 미분을 해줘라. 곱해서 미분하면 두 개의 곱셈의 미분은 12x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38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nd 해가지고 폴리 데리브 해가지고 f1, f2는 f1을 f2로 나누어서 그 몫을 미분해줘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몫이고요. 이게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아니죠. 이게 이제 분자, 이게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미분해 줬을 때 그 분자와 그 분모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N1은 분자, D는 분모.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항식을 어떻게 다루고 또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하고 또 미분까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브 피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